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선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해사안전법 위반과 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의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4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고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선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장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수에게 조타를 지시했고 정박 중인 요트와 광안대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또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경우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 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라면 섭취율이 전년보다 높아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초등학생이 6.07%, 중학생 16.23%, 고등학생 19.69%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생이 65.98%, 중학생 77.66%, 고등학생 80.5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철회를 공언했던 대북 제재는 추가로 예정된 제재가 아니라 전날 재무부가 발표했던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제재 약화를 우려한 당국자들이 대통령 발표에 대한 해명을 급조했다는 것인데 여당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2일 미 행정부를 혼선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 한 것은 전날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에 내린 제재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한 뒤 추가로 예정된 제재를 뜻한다는 호도된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따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포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With the U.S. continuing to change our policy, while Kim Jong-un sits back and continues to develop fissile material, nuclear weapons, without doing a doggone thing except watch the United States change its negotiating positions. 북한의 유일한 관심은 제재 해제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The North Korean leader made clear what mattered to him in Hanoi. He had his time with the president, and the one thing he focused on was sanctions relief.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논란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oing to continue to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표가 즉흥적이었는지 계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 내 대북 정책 혼란상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 중대원 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평양에서 대회가 열렸고 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대회를 맺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투표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15일 만입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인데 이 여파로 이틀 동안 휴업과 휴무, 휴교령도 이어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수도 카라카스 내 주거단지. 출근 준비가 한창일 이른 아침 시간에 불 켜진 세대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달 초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이어진 정전 사태 이후 보름 만입니다. 전국 23개 주 가운데 적어도 17개 주가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tenemos nevera, no tenemos los aparatos se me quemó la nevera, el televisor ya hasta que se explota, tenemos comida, la comida se dañó.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전 복구를 위해 현지 시각 27일까지 48시간 동안 휴업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직장들은 휴무에 들어가고 상점과 식당, 은행들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이틀째 중단됐고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최대 수출 거점 호세 항구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전 복구에 5, 6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즈 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이번 정전은 미국이 계획하고 자국의 극단적인 우파 집단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정권이 허위 정보를 흘려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다고 반격에 나서면서 전국 정상화에서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3월 21일 수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